안녕하십니까. 부산 센텀병원 관절센터 센터장 이윤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어깨 분야의 대가 임문석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센텀병원 관절센터 교육부장 임문섭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깨에 통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어깨가 아파서 들어 올리질 못한다. 옷을 입고 벗기가 힘들다. 대변 뒤처리를 못하거나 브래지어 끈을 스스로 못 푼다. 밤에 눕기만 해도 아프다. 등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회전근개란 무엇이고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인지 임문석 부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에서 개는 한자로 소매 끝단개 또는 뚜껑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층, 근육다발 또는 뚜껑, 덮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찢어지는 것을 통칭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전까지는 그 팔을 거상을 많이 하는 경우에 뼈끼리 받쳐서 마멸돼서 닳아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10년, 15년 전부터는 그것과 그리고 그냥 노화 그리고 변성으로 인해서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재적인 원인, 그러니까 닳는 거 플러스 노화가 합쳐져서 생긴다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많이 써서 파열이 된다라는 것이고, 저희 이제 옷이 해지듯이 그렇게 이제 파열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듣는 오십견이랑은 좀 다른 병인가요? 50대에 많이 걸리는 오십견 정식 명칭은 동결견인데요. 오십견은 어깨가 구조적으로 걸리는 느낌, 인대와 관절낭이 굳으면서 딱딱해져서 팔이 안 들리고 아픕니다. 그와 반대로 회전근개 파열은 들어야 되는 인대가 파열되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안 들리고 아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십견은 굳어서 안 들리는 것,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힘이 없어 안 들리는 것, 그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대부분 초음파나 MRI로 진단이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뭔가 이제 파열이라고 하면 수술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꼭 수술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것이 우리 어깨 하시는 분들의 숙제입니다. 조금만 찢어져도 놔두면 결국 더 벌어지니 당장 수술하자는 의사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례로 저희들 심사평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에 161만 명에서 2019년도에 236만 명으로 한 46% 정도 증가가 되고 수술은 몇 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개 횡으로 10mm 정도, 그리고 두께는 반 정도 이상의 파열, 그와 동반된 통증이 적어도 3개월 이상 물리치료, 보존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관절경을 하거나 또는 서진에 따라서 개복해가지고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파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존 치료, 즉 비수술적 치료에는 이제 먹는 약, 물리치료, 주사, 운동치료 등이 이제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는 없나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는데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3년 팔로우업을 했는데 약 60%에서 정상이 좋아지더라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50% 정도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를 봤다라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다른 논문들은 점점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그런 보고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비수술적 치료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주사 치료입니다. 이런 주사 치료가 방금 말씀하신 점점 찢어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거나 혹은 붙여주거나 혹은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 가장 좀 좋은 주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연구가 무릎, 팔꿈치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 PRP, DNA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뭐 몇몇 클리닉에서는 줄기세포 주사, 많은 주사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깨에 대해서는 그 명확하게 회전근개 파열에 좋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어깨 쪽에 사는 신기술위원회에서도 아직 스테로이드보다 좀 더 좋은 치료가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스테로이드는 부분적으로 점액낭염, 오십견, 그리고 활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그런 주사 방법, 용량,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전근개 파열 수술 전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면 확실히 수술 뒤에 재파열이 많다라는 그런 보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조심해서 제한된 상황에서 쓴다라고 하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문석 부장님의 경우 이제 주사 치료보다는 운동 치료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나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도움이 되는 혹은 꼭 해야 되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서 만든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에 대해서 근육 부착부의 탄력성 증가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근육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파열이 되어 있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개념은 일치하는데 어떻게 그 근육은 상관없이 다른 근육을 사용시키냐,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센텀병원에서는 그중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찾아서 근육 강화 1번, 2번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운동법을 따라 하면은 부분적인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조금 연기하거나 수술 없이도 회복을 할 수 있는 운동법이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법입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이 되었지만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을 원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전반적으로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운동법이고요.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벼운 물통이나 밴드 등을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습니다. 아픈 팔로 밴드를 잡고 반대쪽 팔에 밴드를 끼웁니다. 그리고 밴드를 45도 방향으로 당깁니다. 이때 팔만 가는 게 아니고 몸통이 전체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뒤쪽, 위쪽으로 해서 45도로 당겨줍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당겨서 버텨주고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천천히 몸통이랑 같이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몸통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몸통이 같이 돌아가서 45도. 어깨 뒤쪽의 밑에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할 때 30번씩 하루 5번이 좋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팔이 올라가지 않을 때 수술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수술하는 방법을 임무석 부장님께서 좀 보여주시면 환자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열된 회전근개 끝단을 관절경을 통해서 조그마한 상처를 4개 내지 5개를 내서 어깨 속에서 상처 거의 없이 그렇게 봉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수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수술 후 재활 운동과 일상생활로 복귀 시점이거든요. 언제부터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된다라는 것인데 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6주 정도 외전 제한 보조기를 착용시킵니다. 그리고 6주부터 12주까지는 능동 보조, 신전 운동, 굴곡.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을 시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전방 거상, 측방 거상, 내회전이 거의 완성됩니다. 그때부터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수술 후 6개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스포츠학에서 말하는 모든 운동을 제한 없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는 6주, 그리고 내 힘 반, 기계 힘 반 하는 걸 나머지 6주. 그래서 토탈 12주가 되면 그때부터 근력 강화를 시작해서 6개월까지. 그래서 6개월이 되면은 마음껏 운동하고 일하셔도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인데 한쪽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반대쪽은 괜찮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 최근에 연세대학에서 좀 세계적인 학술지에 낸 게 있는데 67세 이상, ECM 이상의 파열, 그리고 견갑하근 파열이 있는 경우는 반대쪽에도 한 65%, 70%까지 파열이 있더라. 그것도 뭐 마멸이나 뭐 노화나 이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나눈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뭐 2단계 정도 이상 되는 경우에도 한 65% 정도 반대쪽에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써서 그러지 않을까. 한쪽이 아프면 반대쪽도 이제 우리가 위험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만 치료받지 마시고 한쪽이 아프셔서 재활 운동이나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는 운동법을 하실 때 양쪽을 같이 하면 한쪽은 치료가 되고 한쪽은 예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십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십견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아직 50견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논문들이 얘기하기를 이건 어떤 환자의 면역력, 특히 당뇨나 갑상선 저하증하고는 확실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그룹에서 4배 반, 5배 반 더 동결견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역력 측면, 그리고 가벼운 외상, 이거하고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십견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 한 가지만 알려주시죠. 50견의 발생이 그런 어떤 면역력이나 기저질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도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조금씩. 그리고 이 자체가 그 염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염증을 감소시키는 소염제 복용. 그렇게 좀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저는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십견이 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 있는지 혹은 피해야 되는 운동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꺾어야지 하면서 아픈데도 억지로 하는 운동은 결코 좋지 않고요. 그리고 준비 없이 운동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그런 경우에 보니까 내부에서 파열이 생기고 그게 더 단단하게 붙는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억지로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운동 각도가 더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 운동법입니다. 오십견의 경우 대부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게 안 되고 이렇게 대변을 처리한다거나 브래지어근을 푸는 이런 동작들이 대부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가벼운 우산을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주는 운동과 그 다음에 뒤쪽으로 당겨서 풀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우산뿐만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건이나 밴드 등을 이용해서 손이 뒤쪽으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겨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벽이나 문이 있을 때 우리가 푸시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벽이나 문을 잡고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는 안 아픈데 윗팔이 아파요.
어깨와 목 사이 근육이 아파요. 어깨 문제인가요? 되게 환자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 딱 이곳만, 어깨만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회전근개 파열과 같이 어깨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깨보다는 위팔 부분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위팔이 아프면 어깨 문제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하고요. 목과 어깨를 이어주는 이 삼각형 부분을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아프신 경우는 대개 어깨 문제보다는 목이나 자세 때문에 근육의 경직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승모근 통증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목부터 팔이 저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발생하거나 어깨가 굳은 느낌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구부정하거나 고정된 자세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무직, 경직된 자세로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님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세를 고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 특히 목과 허리를 펴고 양쪽 날개뼈가 붙을 정도까지 쫙 어깨를 펴주는 스트레칭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깨 통증을 겪으시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어깨 건강을 위해 이것 하나만은 꼭 지켜라. 김문석 부장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어깨 자세를 유지하고 틈틈이 어깨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어깨 위까지 들려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깨 관절뿐 아니라 견갑골과 몸 뒤의 흉부, 견봉, 쇄골, 흉골 관절까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맨손 체조 같은 어깨를 위로 들어주는 자주 풀어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안고 살면서 참고 지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운동치료,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치료,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등 많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참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임문석 부장님 모시고 어깨 통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습니까?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센텀병원 홈페이지 의료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부산 센텀 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